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투자 증시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성금요일 성스럽게 보냈나요? 저는 불경하게 보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요? 네. 왜 불경했어요? 그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점심시간에 다른 주님을 한 잔 마셨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네. 어쩔 수 없는 술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아니 뭐 그렇다고 뭐 그 성경의 말씀을 어기진 않았어요. 술 취하거나 이러진 않았다는 거. 물론 입술에만 살짝 스치고 지나갔으니까. 네. 그러셨군요. 네,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좋으셨습니까? 뭐 삼성전자랑 현대차의 날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삼성전자가 오늘 2%가 넘게 올랐습니다. 2.3% 올랐고요. 현대차는 오늘 6.6%나 상승했습니다. 엄청나게 현대차 올랐죠. 그룹 다 같이 오늘 뭐 3, 4%씩 올랐어요. 이슈가 굉장히 컸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이슈가 정말로 현대차에 지속될 것인가 하는 의문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가 자꾸 거론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미래차에 뭔가 한 자리 하겠다 이런 느낌을 오늘 주면서 시장에서 네.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오늘 뭐 코스피가 0.8%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몫이 한 0.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현대차 빼고는 좀 재미가 없었죠. 크게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언더퍼폼. 예, 네. 언더퍼폼의 날. 그 두 주식 없으면 언더퍼폼의 날. 그렇죠. 네. 예, 코스닥은 0.45% 상승을 해서 어느덧 970이네요. 네, 많이 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코스피도 3,100을 다시 넘었고요.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9,400억이나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고요. 네. 코스닥은 300억 매수. 외국인이 많이 샀는데요. 코스피에서 5,600억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00억 매도했습니다. 네. 기관은 3,700억 코스피에서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50억 매수를 했고요.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 1위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아, 이게 삼성전자하고 뭐 현대차 살 때만 기관 외국 매수가 움직이는군요. 그러네요. 네. 예. 근데 예. 사실은 최근에 이걸 많이 산 건 개인이었으니까. 그렇죠. 개인들은 수익을 내는 구간인 거죠. 고점에서만 안 잡으셨으면. 네. 그렇죠. 예, 오늘 미국 반도체 자립에 470조 원이나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돈이다. 예,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 여기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중국, 그다음에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유럽이 반도체 공급망을 자체 확보하려면 최대 1조 2,200억 원, 1조 2,200억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분석을 내놨고요. 미국은 이제 최대 4,200억 달러, 중국은 최대 2,500억 달러 정도를 투입이 필요하고요. 매년 추가 비용도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미국 반도체 협회는 이제 이렇게 각국이 반도체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반도체 가격이 향후에 35에서 한 65%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이크론도 최근 반도체 가격 오른다는 소식이 많았잖아요. 어제 5% 올랐고요. 국내 반도체주들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특히 다음 주 1분기 실적 잠정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최대 9.5억 원까지 9.5조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9.5억이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점도 아니고 큰일 나지. 그렇죠. 네, 큰일 납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꼭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건 삼성은 실적 발표 전에 올랐다. 실적 발표와 함께 떨어지는 확률이 매우 높았음을 각도의 TV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웃퍼폼 실적을 발표했어도 실적 좋은 거 발표하고 오른 적이 거의 없어요. 그 전에 이미 다 오르죠. 예. 그 전에. 네. 네. 근데 오늘의 상승은 정말 오랜만의 상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계속 한 달 넘게 박스권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오랜만에 상승세를 근데 뭐 보였습니다. 이번이 끝이 아니겠지. 1분기가 끝이 아닐 거예요. 1분기는 이미 이제 수출입 동향에서 이미 확인이 됐고 현재가 끝이 아니고 계속 좋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 여러분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아마 대체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메모리 거의 다 포기했어. 내가 보기에는. 예. 네. 그리고 오늘 백악관에서 반도체 공급난 논의를 위해서 삼성을 이제 초대할 계획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안보 및 경제 분야 보좌진들이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 대책 논의를 위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파운드리, GM 이런 관계자들을 12일에 백악관으로 초청할 계획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즈 국가경제위원회 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31일에 반도체 분야에 500억 달러 투입을 밝히면서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생태계 육성에 나서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텔도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을 했죠. 그리고 200억 달러를 들여서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2곳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러한 대규모 투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반도체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요. 금일 반도체주들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하겠다는 게 아주 근거 없이 나온 얘기가 아닐 것 같죠? 이런 미국의 상황들이 감안된 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뭐 과연 파운드리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할까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뭐 7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보다는 그 이상 공정에 좀 주력을 할 걸로 좀 보이지 7나노 않나요? 이하는 못 해요. 네, 그렇죠. 없어요. EUV가 있어야 하지. EUV 없고. EUV가 없죠. 예, 7나노까지 브라아르곤까지는 할 텐데 그 5나노 브라아르곤 아직 못 들어봤어요. 아마 못 할 거예요. 그냥 아마 7나노까지만 해도 사실은 범용 반도체는 거의 대부분 다 쓰거든요. 아주 네. 그 핵심적인 AP 칩 같은 거 빼고는 다 쓰기 때문에 거기서만 해도 상당 부분은 될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공장 세우고 그것까지 하기에는 또 시간이 꽤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는 거죠. 그렇겠죠. 예. 예. 그리고 TSMC가 이제 반도체 대량 주문을 해도 할인 안 해준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 값이 바뀌었네. 예. 니온게이자 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TSMC는 전날 고객사들에게 이런 기존까지 할인 관행을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기존에는 대량 주문 고객들에게 가격에서 10% 이내에 할인을 해주는 게 관행이었고요. 맞아요. 올해 12월 말 12월 31일부터는 1년 동안 수주 제품에 대해서 모두 정가에 판매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이렇게 당장 통보를 할 수는 없고 12월 말 이후부터 1년 동안. 그동안에는 2022년분. 뭐 예를 들어 10개 만들면 개당 100원에 팔지만 100개 만들면 개당 90원에 팔아요 하는 게 네. 이제 고정화돼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단 말씀이에요. 없어진다는 거죠. 실질적인 가격 인상. 그렇죠. 네, 그리고 TSMC의 CEO 명의의 서한에서 제조 원가 상승을 이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UMC 등의 다른 대만 파운드리 업체들도 긴급 수주에 한해서는 고객들에게 10% 가격 인상을 요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디자인하는 그 팹리스 회사는 힘들겠다. 가격 전가를 할 수 있으면 저는 문제가 없는데 전가를 못하면 오히려 그렇죠. 팹리스는 어렵겠네. 네. 전가를 하긴 하겠죠. 네. 네,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최종 제품 가격 인상으로 아마 다가오겠죠, 소비자들에게. 네. 예. 그리고 조선비즈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현대차가 구글과 합작사를 설립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차 본부 중에 하나를 분사를 해서 구글이 이 본부에 투자를 하는 형태로 합작사를 만들 것이라고 하고요. 현대차는 사실 무근이라고도 밝혔지만 주가 상승세는 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뭔가 맞아 들어가잖아. 애플 니들 그랬어? 니네 한번 먹어봐. 그래 니들만 저기가 아니야. 우리 다른 데하고 할 수 있어. 하는 스토리를 쓰게 만들어. 뉴스를 보는 순간 그런 스토리를 쓰게 만들어서 흥분하게 되죠. 근데 이건 일회성 뉴스 아닙니까? 아직 그리고 확인이 안 된 거고. 네, 그리고 애플카 협력하고는 조금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네. 자율주행 서비스, 실내에서 즐기는 뭔가 엔터테인먼트 같은 사업을 개발을 하고요. 기아차하고 애플카 협업은 이제 위탁 생산에 그렇죠. 대한 내용이죠. 예,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게 일단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네시스를 통해서 차량 점검 주기를 알려주는 서비스 정도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외에 차량 내에서 영화 감상하거나 쇼핑 이런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앞으로 구글과 협력을 할 분야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이번 제휴를 통해서 구글의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을 빌리는 대신에 핵심 데이터를 자율주행 데이터 있죠. 예,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구글과 공유한다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님이 이제 이호근 교수님에 따르면 5에서 6년 후에는 차 안에서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하거나 인터넷 검색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주행 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들 수 있는 서비스는 무궁무진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이 의견에 따르면 사실 자동차 회사들의 이제 자율주행 데이터와 구글 같은 빅테크 회사들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시너지를 좀 많이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갑자기 좀 의혹이 드는데 지금 데이터를 모으고 있나요? 자동차 회사들이? 난 그게 좀 의심스럽네. 네. 아직은 뭐 많지는 않겠죠. 아니 지금 블랙박스도 블랙박스 10개 중에 3개는 가동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만. 그 블랙박스도 자동차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자동차 회사들이 만든 블랙박스 네. 나오는 정도고 데이터를 모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이지. 뭘 제공해 주겠다는 거지? 뭐 앞으로 하고 있나? 제공을 우리가 하겠다는 모르는 걸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5, 6년 안에 자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안에서 쇼핑도 하고 게임도 하고 영화도 봐? 왜? 왜 굳이 자동차에서? 근데 그 외가 오케이가 되려면 전면 유리가 OLED나 투명 디스플레이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거 5년 안에 될까?
네, 이게 말은 쉽지. 말은 쉬운데 기술도 되긴 돼요. 우리가 투자를 해보면 기술적 한계는 시간이 걸치면 반드시 돌파를 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한 조금이라도 명확한 예상을 하셔야지 무조건 PD야 그냥 꿈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러네요. 이게 뭐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네. 언젠가는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쌓기 시작해서 몇 년 걸리잖아.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도 지금 이렇게 차가 돌아다니는 게 몇 년이잖아요. 이제 이걸 가지고 자율주행에 계속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지? 자율주행 뭐라지? 플러스 같은 거를 지금 베타를 받느냐 안 받느냐 막 누구는 받았다 안 받았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네. 수십만 마일 이상의 데이터가 쌓인 게 이제 그걸 알고리즘으로 풀어서 해준 건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AI 준비됐나? 거기서 한 3년 뒤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요타가 테슬라하고 짝짓기 하겠다라는 게 그건 못 따라가니까 3, 4년 못 따라가니까 짝짓기 하겠다는 건데 근데 지금 구글은 없잖아. 웨이모로도 쌓아놓은 게 별로 없는데 현대차가 어디 쌓아놨어 이것은. 지금까지는 뭐 그랬지만 이제 이 IT 분야가 사실 또 무서운 게 지금 5년 후에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까를 예상하는 거랑 실제 5년 후에 어떤 실제 닥친 현실이랑 또 차이가 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네. 또 사실 기술의 무서움 아닐까요? 네. 아니 근데 제 말은 네. 맞는데 그걸 시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야 쌓일 거 아니냐는 거 데이터가. 그렇죠. 예. 근데 얘네가 무슨 데이터 센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축적할 수 있는 그거나 예를 들어 OTA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OTA를 심어놓고 뭔가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닌 제가 오래된 차를 타서 잘 모르는 걸까요? 우리 둘 다 오래된 차를 타가지고 잘 모르는 건가? 요즘 새로운 세상을 모르는 걸까? 그런 좀 의혹이 좀 생기네요. 네. 그렇군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 차 타는 사람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자. 요즘 근데 새 차 타는 사람 진짜 많은 것 같은 게요. 오늘 현대차 그룹의 이제 3월 판매량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굉장히 많이 팔렸더라고요. 좋죠. 신차 효과도 있고 확실하게 옛날보다 잘 만들어 차를. 네. 예, 그거는 분명히 긍정적이고 그건 좋다. 네. 그거는 다 받아들이고 다 인정.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는 이 약간 꿈 같은 이야기들은 조금 구체화되려면 결단하고도 꽤 시간이 걸릴 건데 이거는 자꾸 뉴스지 결단한 것도 아니니까 그만큼의 간극은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오늘은 기대감에 올리긴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3월 판매량 데이터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현대차의 3월 잠정 판매 대수는 37만 5,900대 정도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을 했고요. 해외 판매는 28.6%나 증가를 했습니다. 기아차는 25만 1,300대 팔았고요. 전년 동월 대비 8.6% 증가를 했고요. 이 중에 해외 판매는 11% 증가를 했습니다. 네, SUV 판매량이 좀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팰리세이드와 텔룰라이드 SUV 차량이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네, 특히 현대차의 미국 판매량은 7만 5천 대가 넘었거든요. 115%가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리고 기아차는 46% 증가를 했고요. 예. 현대차의 미국 판매량은 이제 국내 판매량을 추월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기저효과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현대차가 1년에 한 600만 대 파는 회사니까 현대기아 이게 지금 두 대 합치면은 월별 기준으로 60만 대가 넘었으니까 네. 이렇게 팔면 616, 622, 700 한 30만 대 판다는 얘기니까 네. 많이 팔린 거죠? 많이 팔린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업종 상승률 1위는 업종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테마로 보면은 창투사들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온갖 비상장 회사들의 상장 이슈가 요즘 너무 핫한데요. 그 중에 하나인 두나무 관련 소식이 오늘 좀 많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1등인 코인베이스가 4월 14일 날 나스닥 직상장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 때문에 사실 코인베이스보다 거래 대금이 더 업비트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비트를 운영하는 이 두나무가 실제 미국에 상장되면 설마 코인베이스가 100조 정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두나무도 그 정도 가지 않을까 이런 소식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두나무의 지분은 우리기술투자가 8%,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7% 갖고 있고요. 대성창투, DSC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가 각각 0.3%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동남아의 우버인 이제 그랩도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회사를 통해서 이 그랩에 투자한 DPC도 오늘 좀 상승을 했고요. 상승률은 이제 우리 기술 투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올랐고요. 2.5% 상승에 그쳤고요. 대성창투는 18% 상승, 에이티넘 인베스트랑 TS 인베스트먼트는 상한가 같고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1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러워하는 하나투자증권 본주가 아닌 우선주는 오늘 6% 넘게 상승을 했고 DPC는 4% 올랐습니다. 아, 이거 뭐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가 또 투자를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제주 맥주입니다. 제주 위트 에일, 제주 펠롱 에일 이런 특색 있는 맥주를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5월달에 상장을 앞두고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기술 투자는 지분 3%를 보유 중이고요. 이 제주 맥주는 이제 상장 과정에서 또 특이한 게 보통은 이제 PER 지표를 밸류에이션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회사는 EV/EBITDA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순손실 기록 중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순손실을 계속 기록하는 이유는 양조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많다고 합니다. 요거에 대한 시설 투자가 좀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EBITDA라는 지표를 끌어온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대비 기업 가치죠. 네, 근데 이제 순이익에서 이 감가상각비가 엄연한 사실 비용이긴 한데 요걸 다시 더해준 거죠. 아, 더해줘서 그 기업 가치를 높여준 거죠. 네, 뭐 현금이 직접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라는 명목으로 에비타를 도로 더해서 플러스로 만든 Earning 다음에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mortization. 네. 감사합니다. 네,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의 이제 감가상각비죠. 네, 비포죠, 비포.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제 생각에는 뭐 시설 투자가 앞으로는 안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필요하고 사실 엄연한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돈이 나가야지 시설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에비타라는 방식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우리가 너무 가치 투자 베이스라서 그럴 수도 있어. 그렇죠. 너무 보수적이야. 시장은 이미 우리하고 달라. 그러네요. 그런 움직임이 좀 많이 있긴 해 보입니다. 쿠팡 100조 한 거 보니까 내가 잘못된 건지 시장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정말 재미나게 한국 최고 수익률의 자산운용사 대표 펀드 매니저하고 저하고 대담을 했습니다. 대담을 해서 아마 한 다음 주쯤에 정리가 돼가지고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우리 찐 운영자들끼리 너무 좋아하시더라, 그분이. 왜냐하면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끼리 얘기하니까 되게 긴장하고 나오셨다가 뭐 내가 맨날 하는 얘기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순식간에 1시간 대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하여튼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의 속 이야기들이 막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가감없는 진짜 실제 플레이어들의 이야기 여러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거는 진짜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많이 초청을 했잖아요.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랑. 근데 이제 펀드 매니저는 거의 처음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가 그냥 펀드 매니저 아니고 수익률 탑이죠. 수익률 완전 탑이 2016년부터 지금까지 300%인가? 200%인가 300% 아주 거기서 얘기했는데 자랑 한번 해보세요 하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 내가 다 추월할 테니까 막 그랬거든. 근데 수익률 굉장히 좋은 데고 굉장히 잘하는데 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도 하고 부족한 것도 있고 모자란다는 것도 느끼고 그런 인간적인 면모도 보여요. 그러니까 한국의 제일 잘하는 투자자 진짜 그냥 레알이야 이거는. 그분들하고 대하니까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약간 전문가들끼리의 오타쿠끼리의 얘기 느낌도 약간 나거든요. 저가 오타쿠란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하지만 재밌게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되게 재밌어. 우리들이 듣기에는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일반인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엔터사인 이제 워너브라더스가 빅히트에 5천억 원 지분 투자를 거의 이제 하기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빅히트 지분 한 6% 정도를 확보하는 수준인데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지분 투자를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워너브라더스 모회사는 이제 AT&T 계열의 OTT, 이 HBO Max 여기가 OTT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BTS 콘서트하고 다큐멘터리를 독점 콘텐츠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투자를 결정했다고 하고요. 물론 빅히트는 또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사실 묵은 입장을 밝혔고 오늘의 상승은 1.7% 상승에
마감을 했습니다. 6%에 5천억이면 약 9조 정도 보는 거네. 네. 그죠? 사실 뭐 동전의 양면이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한테 지분이 돌아가진 않으니까 지분 희석은 이제 단점이지만 네. 굉장히 뭐 유명하거나 영향력 있는 투자자들이 참여를 한다면 네. 이것도 호재로도 볼 수 있고요. 야, 이렇게 이제 상장 얘기나 이렇게 유상증자 이런 얘기 자꾸 들으니까 좀 굉장히 헷갈려요. 왜냐하면 장내는 되게 싸고 장외는 비싸. 근데 장외에 있는 애가 비쌌다가 장내 들어오면 싼 시장으로 들어와서 얘도 싸줘야 돼. 얼마나 웃기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으로 다 도망가나 봐요. 그것도 되는 사람만 도망가지 안 되면 도망도 못 가는 거고 참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진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관련 소식인데요. 여전히 500명대를 또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558명 발표를 했고요. 사흘 연속으로 500명대입니다. 네. 예, 날씨가 또 여전히 좋아서 나들이 얘기 많을 것 같은데 코로나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광장에 가면은 지금 봉쇄령이 풀려가지고 마스크 안 쓰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습니다.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이제 아시아인들밖에 없다고 합니다. 항상 조심스럽지. 네. 그 영국 제외한 유럽에서는 아직도 이제 제3차 유행이 지금 번지고 심각해요. 있죠. 네. 네, 우리도 빨리 봉쇄령 계속하고 프랑스 계속 봉쇄하니까 추가 봉쇄하고 하니까요. 네. 네.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주말 즐겁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빌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